여기 어떤 인연이 있습니다. 우연처럼 찾아와서 운명을 바꾼 인연. 백발의 스승을 쫓는 날카로운 눈빛의 제자. 운명을 바꾼 건 이 두 남자의 인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인연이 저한테는 이제 그런 분을 만나서 제가 이제 내면에 이제 있던 잠재해 있던 이제 작품 욕구도 발출할 수 있었고. 스승은 제자의 불편한 몸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았습니다. 석창호 선생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 그 의술을 가지고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인연은 기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간절한 마음이 이루어낸 것이죠.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 지내온 세월 동안 이제는 하나가 되어버린 고리처럼 떼일 수 없는 두 남자의 인연. 운명을 바꾸고 기적을 만들어낸 스승과 제자의 인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경기도 광명의 경륜장 스피도. 금방이라도 튕겨나갈 것 같은 긴장된 순간. (100분의 1초를) 다투는 불꽃 튀는 경쟁과 승부욕은 짜릿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시속 60km의 속도를 쫓는 화가의 눈빛은 자전거 바퀴보다도 빠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커다란 붓에 먹을 묻혀 거침없이 화선지를 채워나가는 석창호 화백. 육안으로는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움직임을 그의 붓은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선수들의 터질 듯한 심장박동, 바람을 가르며 질주하는 속도감이 그림 속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사이클 선수의 특징을 잡아내는 서예 크로키입니다. 역동적인 힘, 에너지, 사이클과 선수들의 일체감, 그리고 스피드. 경륜은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는 것, 그가 크로키에서 느끼는 희열입니다. 석창호 화백은 경륜을 그리기 위해 반년 이상을 관찰만 했습니다. 이런 집요함이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죠. 서양의 크로키와 동양의 수묵을 결합해 서예 크로키라는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한 석창호 화백. 그림에는 크로키의 간결함과 수묵의 담백함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석창호 화백의 작품의 특징이라면은 사물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직관화시켜서 마치 어떤 단순한 기호처럼 단순화시켜서 거기 그런 그 형상을 내면에서 우러나는 어떤 굉장히 그 직관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기적인,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어떤 그 기적인 개념을 작품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쏟아붓는 그러한 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의수화가입니다. 손이 없는 화가는 매우 편리한 낙관을 가지고 있죠. 세 개의 발가락이 찍힌 붉은 낙관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제 큰 작품을 하게 되면 큰 낙관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 무겁고 들고 다니기도 되게 힘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발로 찍게 되면 이제 그 쉽게 그냥 내 몸에 있는 거니까 좋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안중근 의사 그 흉내를 낸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시기에서 이제 재미로 이제 한번 시작했다가 이제 요즘엔 그렇게 됐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제 손바닥으로 글씨 쓰고 나서 낙관을 찍잖아요. 그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보자. 나중에 보니 괜찮더라고요. 반응도 좋고 그리고 또 편하고. 그래서 요즘엔 자주 사용하고 있죠. 어느 화창한 오후, 석창호 화백이 오랜만에 스승을 찾았습니다. 스승이 몸담고 있는 대학의 서예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누드 크로키 시연을 준비한 것입니다. 모델의 움직임을 따라 그의 붓 역시 화선지 위에서 자유롭게 미끄러집니다. 작업을 할 때만큼은 오롯이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석창호 화백.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의 몸이 수십 가지 다양한 형상으로 탄생합니다. 경이로운 작업에 숨죽인 학생들. 전공과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대선배의 인상적인 작업을 통해서 서예라는 전통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았기 때문이지요. 이런 그 몸소 그런 그 어려움을 딛고서 작품을 한다는 것이 이 선생님에 대한 가장 그 남과 차별성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다시 한번 선생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스승이신 여태명 선생은 석창호 화백을 통해 아직 어린 제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손이나 발이나 이런 건 다 도구. 단지 이제 마음에서 나온 어떤 걸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 도구는 계속 연습을 해서 기능적인 것만 하게 되면 이제 시계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그 도구 역할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마음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몸을 빌어가지고 도구를 쓰는 거죠, 마음이. 전라북도 전주의 인심과 풍요가 묻어나는 두 글자. 전주 요금소 현판을 쓴 글쓴이가 바로 효봉 여태명입니다. 회화로 미술을 시작했지만 그 후 서예를 바탕으로 한 문자 추상, 한글 디자인으로 널리 알려진 작가죠. 한글 민체를 개발한 서예가 여태명은 서예라는 전통 예술의 현대성과 대중성을 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여태명 선생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팔 대신에 의수가 달려 있었죠. 그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새 그림이나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냐. 그래서 참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지. 그림은 좀 이따 그리되 우리가 선긋기라도 좀 한번 하자. 서예적인 선. 그래서 어떤 그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어떤 그 선부터 해서 좀 시작을 한번 해보자. 당시 서예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여태명 선생은 팔이 없는 사람을 가르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석창호에겐 마지막 기회였죠. 그림을 그리고 싶어 찾아간 학원마다 거절을 당했고 그럴수록 그림에 대한 열망은 더 커져갔습니다.
석창호는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지켜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아, 흙이 제대로 나오네. 일단 관계 도리양비나 산시바이나 이런 것들은 우선 한 달을 지켜보는 조건으로 여태명 선생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두 남자의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꼬여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야 뭐 저기 뭘 하고 싶었는데 받아주는 데는 없었고 그런 상태니까 받아만 주기만 하면 그냥 그걸로 대만족이었죠. 처음에 이제 가서 이제 그 항상 망설이고 그러더니 그냥 일단 그럼 해보자고.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다른 거 뭐 생각할 틈이 없고 단지 해보고 싶은데 받아주는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만족감 있고 기분이 좋고 그랬죠. 석창호는 지독한 연습벌레였습니다. 어디에 그런 오기와 끈기가 숨어 있었는지. 한 달 후 석창호는 정식으로 여태명 선생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것을 검사도 받고 또 아니면 그 수정도 하고 어떤 그 대화로 이렇게 풀어나가서 그런 것을 쭉 했는데 한 번씩 가지고 오면 이만큼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보려면은 그냥 뭐 몇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열심히 해가지고 온 걸 갖다가 나는 그냥 한 뭐 20-30분에 보여주고 봐주고 말 수 같단 말이지. 예, 그렇게 제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그 의무와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많이 해서 선생님을 막 그냥 귀찮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발전하고 자기도 저기 좋은 작품이 나오거든요. 초창기에는 선생님을 독차지해서 다른 제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진도는 빨랐죠. 붓으로 글씨를 쓰는 일에 익숙해지자 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연습에 쏟아부었습니다. 본명 석순기. 그가 처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에게도 온전한 두 팔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전기기사를 천직으로 생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4년 결혼 후 일남 일녀를 둔 30살 젊은 가장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전점검 중에 22,900볼트의 전기가 몸속에 들어온 거죠. 불덩이를 삼킨 듯한 충격 속에서 그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석창호는 까맣게 탄 두 팔을 자르고 병원에서 1년 반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이제 팔 한쪽을 절단하고 한쪽은 그냥 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냥 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일단 감전이 됐으니까 없는 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더 저걸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이제 조금 지나니까 또 한 팔을 또 저기 수술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절단해야 된다고. 근데 그때도 보면 뭐 그렇게 어차피 이제 이런 사고니까 이거는 팔 없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리는 괜찮다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하자. 중환자실에서 한 27일을 있으면서 그때 상황이 그때도 역시 산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그때 역시도 사는 게 가장 첫 번째 저희한테는 그거였지 뭐 팔이 있다 없다도 두 번째였고 그때 당시에 지금 제가 아들 딸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같이 들었지 그거를 가지고 뭐 막 비관하면서 하는 생각은 나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솔직한 말로. 부창부수. 어차피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기보단 또 한 번 주어진 생에 부부는 감사했습니다. 대신 더 이상 가장 노릇이 힘든 남편을 두고 아내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죠.
남편 뒷바라지에 아직 어린 두 아이까지 모두 아내의 몫이 되었습니다. 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가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버지보다 자랑스러운 거는 어머니죠. 아내를 일터에 보내고 석창우는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몇 시간을 씨름하고 병뚜껑을 땄을 때 이미 미지근해진 음료수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지금은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분명히 내가 없으면 밥도 굶을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는데 아마 분명히 더 강해지는 게 더 많을 거다 하는 걸 나는 딱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급하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하다가도 사실 가서 조금 이렇게 한 번씩 돌봐주다가 나중에는 내가 서서히 압력을 넣지 이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처럼 하나씩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라면 끓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살아가기 위한 그만의 방식도 일치월장했죠. 예전에 이제 집에 혼자 있고 그럴 적에는 이제 점심하고 저녁을 이제 혼자 그래서 라면을 먹었죠. 이걸로 이제 술안주로도 하고 배고프면 이제 주식으로도 하고. 집사람이 이제 일 나가고 그러면 항상 걱정하는 게 이거거든요. 오늘 먹었느냐, 뭘 굶었는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라면 삶아 먹고 했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먹고 좋아하느냐고 좀 가슴 아파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혼자 이렇게 끓여 먹고 그러니까. 홈그라운드에선 그럭저럭 버텼지만 바깥 세상은 또 달랐습니다. 저기 손이 불편해서 그러는데 좀 문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요. 집을 나서면 모든 것이 장애물입니다. 체온이 없는 의수로 버튼을 누를 수 없어 엘리베이터에 갇힌 것도 여러 차례죠. 이렇게 장애인으로 사는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30대 초반의 한창 나이.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석창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요양을 위해 처가가 있는 전주로 내려온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주천변을 찾았습니다. 감사. 재래시장은 단조로운 그의 일상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장 구석구석을 탐색하면서 평범하지만 정겹고 때로는 억척스러운 이웃들의 삶을 만났죠. 꼬치 낀다고. 그에게도 새삼 삶의 의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시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걸 보면서 이제 결의를 다지고 하곤 했죠. 쉽게 해서 이제 물건을 깎고 안 깎아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더 하나 팔려고 하는 그런 게 끈질긴 이제 생명력을 보면서 이런 게 그 일반 사람들이나 나나 다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죠. 차분하게 마음을 다독이며 지내던 어느 날 4살짜리 아들이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꿀 요청을 해왔습니다. 아빠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조른 겁니다. 손이 있을 때에도 그려본 적이 없는 그림.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거절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위에 누나 딸애한테는 내가 해줄 걸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고 안아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들한테는 사실 해준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뭐처럼 부탁을 하니까 이거는 내가 하든지 못하든지 처음 하는 거지만 열심히 죽으라 해가지고 좀 애들 해줬다는 거가 만족감을 보여줘야겠다 해서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아들도 만족했지만 이제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래서 예상 외의 호응에 석창우 자신도 놀랐습니다. 내친 김에 이런저런 스케치를 시도해 보았죠. 의수로 그렸다고 하기엔 믿기 어려운 솜씨. 소일거리로 그린 스케치를 보고 강력하게 그림 공부를 권유한 건 처가 식구들이었습니다. 석창우의 예술적 후견인이자 최고의 팬이라고 자처하는 두 여인. 처형과 처제가 없었다면 지금의 예술가 석창우는 없었을 겁니다. 저야 그림을 그렸는데도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몰라서 단지 이제 아들이 그려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제 그려준 거고, 그리고 이제 별 신경은 안 썼는데 처형이 보더니 그냥 너무 잘 그린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이거 저기 그림이나 시키라고 그런 식으로 강권했거든요. 나도 그 전에는 전혀 그 그림 그렇게 잘 그린다는 건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그때 처음 보니까 새 그림을 그려놨는데 진짜 완전히 그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나를 것 같은 그런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 근데 그런 재주를 이렇게 예술적인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도라지 무침? 언니가 정한다. 내가 정이 더 맛있지. 바로 이 처제가 형부의 손을 잡고 여태명 선생을 찾아갔었죠. 이뻐지거든 얼굴 더. 우리가 뭐 10대야 20대야. 듬직한 아내의 살가운 처형과 처제. 석창우 화백. 처갓집 복 하나는 제대로 타고났습니다. 이 반달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달을. 그래서 자식에서는 이 월자가 전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선에서 곡선을 그리고 서예와 사군자를 거쳐 여태명 선생의 전문 분야인 문자 추상까지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표정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그 가독성,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서예 쪽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그 현대 쪽으로 가면 이 문자에 읽어낼 수 없어도 된다는 말이죠. 사군자 정도 즐기려고 시작했던 일.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무궁무진한 세계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글씨가 그림이 되고 그림이 글씨가 되는 문자 추상. 석창우는 예술과 창작의 기쁨을 깨달아갔습니다. 여태명 선생의 제자가 된 후 석창우는 일반인보다 몇 배 이상의 노력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든 지 3년 만에 전북 서예대전을 시작으로 여러 대회에 상을 휩쓸더니 1998년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첫 전시회를 엽니다. 성공적으로 끝난 첫 전시회는 바로 스승 여태명이 마련해준 선물이었습니다. 스승이 비로소 제자를 작가로 인정해준 것이죠. 그리고 금곡이라는 호도 지어줬습니다. 효봉 여태명 스님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1살 차이 나거든요. 1살 차이가 많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 게 금곡이라는 호는 금난지교의 금자를 따고 곡갱지락의 곡자를 따서 했대요. 그러니까 금난지교는 친구 얘기하는 거잖아요. 곡갱지락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욕심 많이 안 부리면서 즐거이 산다 그런 거거든요. 친구처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즐거이 작품을 하면서 둘이 그냥 동반자처럼 작업을 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지어준 거죠. 석창호의 작품은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조카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니 집안에서도 당당하게 어깨를 펼 수 있었죠. 석창호 화백은 서각에도 도전했습니다. 의수로는 조각을 할 수 없어서 돌판에 아크릴 물감을 여러 겹 입혀 입체감을 주는 식으로 그만의 서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석 선생님 오랜만이네. 아이고 참 살이 많이 빠졌네. 응? 석창호 화백의 두 번째 스승인 김영자 화백. 늙었지 이제. 아이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녀는 석창호에게 예술적 조언자인 동시에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응, 조금 있다가. 예술에 대한 갈증으로 이런저런 강의를 쫓아다니던 석창호는 김영자 선생의 누드 크로키 수업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한국의 샤갈이라 불리는 서양화가 김영자. 그녀는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유화를 주로 그립니다. 김영자 화백과 석창호 화백이 처음 만난 건 1991년 한 문화센터의 누드 크로키 수업이었습니다. 글쎄 그때는 막막하더라고요. 그 손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나. 뭐 입으로도 그리는 사람 봤고 발로도 그리는 사람 봤고. 근데 이거는 의수도 아니잖아요. 그냥 갈쿠리를 가지고 그린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하루하루 처음에는 막 형편없었는데 그래도 그리다 보니까는 이제 열심히 하니까 늘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종이의 앞뒤를 그 손으로 감지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단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죠. 네, 요거 아 김연아 선수를 스케치한 작품집. 스승의 반응은 어떨까요? 좋다. 아우 와 이젠 뭐 참 산에서 방금 내려온 사람 같네. 응? 도통했어 아주. 너무 좋다. 나는 이제 연필 꺾어야지 뭐. 자꾸 유명해진다고 교만하면 안 되겠죠. 또 그렇지도 않을 것이고 여지껏 지켜본 결과 앞으로 그냥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성실하니까. 모델의 특징을 파악하는 동시에 순간적으로 종이에 옮겨야 되는 크로키. 크로키를 만난 순간 그는 인체의 아름다움에 정신없이 매료됐습니다. 그때가 제일 재밌게 느꼈어요. 이 크로키라는 게 처음 접했을 때 보니까 사람 몸이 뭐 산수도 되고 그리고 뭐 동물 모양도 되고 상당히 막 그냥 어떻게 동작 포즈 취하는 따라서 막 상당히 막 삼라만상이 막 펼쳐지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확 빠지게 된 거죠. 사실 석창호 화백은 사고 이후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밤이 되면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아파옵니다. 수백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 잃어버린 육체가 주는 환상통입니다. 신경이 각 손가락에 신경이 살아 있어가지고 날씨가 안 좋든지 아니면 몸이 안 좋든지 하게 되면 이제 뭐 손가락이 아플 수도 있고 손목이 아플 수도 있고 팔꿈치가 아플 수도 있고 손바닥이 아프고.
그럴 때면 그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온전히 살아있는 두 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갈망이 요동쳤죠. 그러던 어느 순간 심란한 꿈도 환상통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연필로만 그리던 크로키를 화선지에 옮겨 붓으로 그리기 시작할 때였죠. 누드 크로키하고 서예하고 접목을 시켜서 붓으로 이제 그 마음에 있는 그런 거 느낌이나 이제 감정을 다 화선지에다 표현하고 난 시점이 그 마음속에 이제 그 불만족스러운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꿈이 사라지고 이제 그 새로 이제 그림으로 탄생이 된 거죠. 두 스승에게 배운 서예와 크로키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작품을 탄생시킨 석창호 화백. 그의 작품은 신선한 충격을 주며 화단의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크로키라는 것은 원래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림 그리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지만 석창호 화백은 저절로 대상을 아주 간결하게 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관객들도 보시면은 석창호 화백의 작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 동감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 대상 시상식이 열리는 날. 장애인에겐 이미 귀감을 넘어 신화적 존재가 돼버린 석창호 화백이 오늘 최고의 영예를 안게 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던 부모님도 함께했죠. 장관 유인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 석창호 화백은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중도 장애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보면 예전에 잘했던 거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못하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순간부터 할 수 없는 것은 아예 더 다시 생각 안 하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거, 앞으로 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분류시켜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게 되면 남은 여생이 상당히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그림 소재를 찾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석창호 화백. 그의 최근 관심은 전통 문화 공연입니다. 인체에서 출발한 수묵 크로키의 영역을 스포츠와 전통 공연까지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하는 그 연장선에서 이제 그 각 나라를 다니면서 개인전을 하고 그 이제 덧붙여서 뭐 그 나라의 전통 그 예술 공연을 작품화 해가지고 또 전시를 하면서 여행도 하고 싶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사카. 석창호는 해외에서 더 주목받는 작가입니다. 이미 일본을 비롯해 북경, 파리 등에서 20여 차례 초대전을 가졌죠. 올 봄 오사카에서 한일 누드 크로키 교류전이 열렸습니다. 크로키의 진수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자리. 석창호 화백은 이례적으로 크로키 시연을 준비합니다. 해외 전시나 행사가 있을 때면 꼭 동행하는 아내가 역시 수고를 합니다. 이 논평을 또 이렇게 인터뷰를 굉장히 힘들게. 料理をしなれる前は電気工学をされてたそうなんですが、関連のために料理を。 그의 크로키 시연은 매번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온몸을 움직여 획을 이어나가는 작업 과정은 석창호 화백의 작품 못지않은 또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이지요. 長い時間短い時間に関係なくですねエネルギーがプラスとマイナスが生じてそれが合体した時に雷が鳴るんだと思います。そうですね。でその雷が鳴るまでの除去っていうんですかね準備というんですかそれはクロッキーしてる状態と同じだと私は思ったんです。つまり長い間クロッキー人体を書き続けておるとそして体力も充実しそして気持ちがこうみなぎった時に瞬間的に手が動いていくいい悪いということは別問題としてそこに彼のエネルギーが瞬間的に爆発したつまり私が今朝雷にあった時と同じ状態だと思います。人生すべてそうだと思います。そういうふうに私は感じております。 역시 예술의 힘은 국경과 인종 사이를 훌쩍 뛰어넘는가 봅니다. 석창호 화백의 시연은 동료 작가들에게도 큰 자극이 됩니다. 今日はソクチャン先生の実演を見させていただいてまず思ったのはもう涙が出そうだったんですけどもそれをこらえて見せていただきました。私どもは何不自由なく体も健康にいつも自由に絵を描いているんですが先生はあのように両腕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あのようにエネルギッシュな絵を描かれてその精神力はどこから来るのかなと思いました。で短い体験でしたが先生の実演を見させていただいてこれから自分ももっとこう絵に対する情熱を燃やしてなおかつ人々の助けになる何か仕事もしたいなと思いました。 교류 전 공식 행사를 끝낸 부부가 일행과 떨어져 오붓한 시간을 갖습니다. 모처럼 아내와 함께 누리는 여유. 이렇게라도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없어 여기는 언제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다 떴다 그냥. 해외에 나갈 때면 아내가 꼭 동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북경 전시회 때 예기치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 순간에 그렇게 떨어지려고 할 때 저는 뇌졸중인 줄 알았어요. 그거가. 그래갖고 제가 또 항상 이렇게 병원에서도 듣는 소리가 우리 머리는 무거우니까 이렇게 해서 머리를 제가 순식간에 이걸 잡았는데도 여기 약간 뒤로 벽이 딱 닿으면서 얼굴이 하얘지면서 좀 의식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동작을 취했냐면은 병원에서 왜 우리 심장 이제 마지막에 왜 의사들이 심장 누르잖아요. 이렇게 박동하는 걸 제가 거기서 다 했어요. 그거를. 결국 아내가 생명의 은인이 된 셈이죠. 그런데 석창호 화백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제 의식이 몽롱해지면서 그 깊은 나락으로 그냥 쭉 빠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아주 모기 소리만 하게 그 나갔으면 못 산다고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이상하게 돼가나 보다. 그러니까 죽을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살아야겠다면서 막 의식을 차리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살아났으니까 결국은 집사람이 나를 살린 건 살린 거지만 만약에 내가 죽었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내가 살았으니까 그 말대로 내가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자기도 못 산다 그랬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석창호 화백의 개인 작업실. 마치 25년 전에 자신처럼 불현듯 찾아와 서예 크로키를 배우겠다고 조른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받아준 제자의 이름은 여소현. 그녀는 미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크로키 화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석창호 화백과 전시도 같이 한 동료 작가지만 서해 크로키에 반해서 무작정 찾아온 것이죠. 석창호 화백은 효봉 여태명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제자를 가르칩니다. 제자분 가르치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그 생각 외로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자들은 스승을 뛰어넘으라고 이제 그런 가르침을 천재 선생님들이 하고 그러는데 여태명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있는 성의를 다해서 가르친 것처럼 저도 이제 열심히 가르쳐서 저보다 좋은 작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 자체가 이 전체가 그립니까? 개인 작업과 달리 제자를 두는 것은 또 다른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스승의 역할이란 제자의 앞에 여러 갈래의 길을 열어두는 것. 그건 여러 개 방식이 있었잖아. 선택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죠.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라 말씀 안 해주시고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시고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마음대로 하고 이런 부분은 좀 고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어요. 뭐든. 4살 때 아빠에게 새를 그려달라고 보챘던 아들도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전시 포스터 디자인은 이제 아들의 몫이죠. 아 이건 피는 못 속이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들로 시작해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들로 시작해서 그림을 그렸고 그 상태에서 쭉 저기 그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아들이 다시 또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그 유전적인 인연인지 아니면 그냥 그 일반적인 인연인지 몰라도 인연이 인연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은 제자가 스승을 위해 조촐한 막걸리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두 남자 모두 술에는 일가견이 있는 애주가들이죠. 하지만 사고 후 술을 자제하는 제자 때문에 스승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약중하시나요, 약중? 역시나 혼자서 막걸리 한 사발을 가뿐하게 들이킨 스승. 목도 안 좋고 그러시는데 담배 이제 끊으세요. 아예 끊을 걸 끊어야 되지. 남이 하는 건 다 해야 되는데 특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작가로서는 사랑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작가는 그 열정이 식을 때부터는 작가 정신이 끊어진다고 보거든. 그럼 정열이 있어야 되려면은 열정과 정열이 있으려면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밟고 사는 꽃바람 속에 이런 노래가 있는 것이지. 사랑을 아는 작가 여태명. 예술은 몸이 아닌 심장에서 나온다는 스승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가 석창호를 받아줬을까요? 내가 그 우매한 그 질문이 날라가 모르겠지만은 다시 어떤 그 계기로 팔이 이제 그 일반 사람같이 주어진다면은 계속 낚시를 다닐 거예요. 이렇게 뭐 작업을 할 거예요. 글쎄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좋으니까 준다 그래도 그냥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옆에서 막 대우해주고 막 먹여주고 하는데 손 달게 되면 내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지금이 훨씬 낫죠. 그냥 나는 영원히 황제로 살겠다. 지금 이제 뭐 얼마 산다고 이 순간까지 그냥 그렇게 즐겁게 살아야죠. 새로운 팔 가지고 고생하느니.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에서도 남의 손을 빌려야 하지만 떠나간 팔에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아, 이쪽도 있구나. 저쪽. 팔이 있었다면 지금의 석창호는 없었겠죠.
양쪽에 있구나 화장실. 평소에 그 금모 선생이 낚시를 참 좋아했는데 언제 한번 같이 한번 오고 싶었는데 공기는 참 좋고만 맑고. 신혼여행에서도 낚시를 했을 정도로 낚시광이었던 석창호 화백. 그가 마지막으로 낚시를 한 것은 꿈속에서였습니다. 이제는 아스라한 추억이 되어버린 일. 스승은 제자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귀한 시간을 냈습니다. 평소에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하다 했는데 이 맛이고만 그래요. 손맛이 어때요? 아유 안 따라오는 안 딸려오는 안 딸려. 지나고 보니 예술은 심장에서 나온다는 스승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곱고 예쁘고 보기 좋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자기의 어떤 그 성정을 담아내고 또 정말로 독창성인 표현되는 그게 예술의 가장 그 가치와 추구하는 목적인데 금곡 이 석창호 선생은 그것을 남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 정상인이 갖지 못하는 그런 열정과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의 독특함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고 있다면은 그 누구보다도 또 다른 어떤 그 영역에 자기의 독창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분명히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인연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른 운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잃어버린 육체 이상의 선물을 준 것이죠. 아무래도 직업에 석창호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뭐 어떻게 생각은 나지 않지만 뭐 일반 극복하지 못한 이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처럼 술이나 먹든지 아니면 별 이롭지 않은 짓을 했을지도 모르고 아직 지금 이 현재 시까지 살아 있을지도 이제 의문시되고 그렇죠. 지금처럼 이제 내가 좋은 작업,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작업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 거죠. 효봉 여태명과 금곡 석창호 두 사람에게 인연은 기적입니다.